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재미있는 황야 건축 에피소드를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심야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며 이 영상을 보면 분명히 꿀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배터리 70% 정도 남은 휴대폰을 들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이 스트레스 해소 과정을 함께 지켜봅시다. 60세의 리는 집에서 천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나이지만 자신의 특별한 취미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정하게 쫓겨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야외로 나와 남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늘은 길을 막지 않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절벽은 피난처를 짓기 위한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숲의 풍부한 마른 나무 자원 덕분에 리는 건축에 필요한 통나무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그는 20대 젊은이 못지않게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리는 피난처의 기둥으로 사용할 통나무들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리의 곁에는 강아지들이 있어서 황량한 숲속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 기둥도 순조롭게 파놓은 구덩이에 박혔습니다. 속담에 인생은 결국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전동 공구가 없어도 그는 여유롭게 드릴에 나무 손잡이를 달 수 있었습니다. 지붕 구조에 관해서는 리는 장부 이음새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기둥의 지름에 맞춰 들보에 해당 홈을 파낸 다음 드릴로 홈 안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어서 구멍의 크기에 맞춰 같은 굵기의 나무 쇠기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기둥에도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보가 나무 쇠기의 작용으로 기둥과 단단히 결합될 수 있었습니다. 지붕의 다른 쪽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기둥과 들보 설치가 완료되자 지붕을 덮을 더 많은 세로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을 들보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은 다음 집을 떠날 때 가져온 방수포를 꺼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방수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밤에 머물 곳을 해결하기 위해 리는 먼저 침대를 만들어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무 오두막 들보 건설과 같은 방식으로 이전 경험 덕분에 그는 지지대 설치 과정을 매우 빠르게 마쳤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는 미리 손질해둔 짧은 통나무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은 침대의 받침목으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평평한 나무판만큼 편안하지는 않지만 야외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리는 생애 가장 추운 밤을 보냈습니다. 깨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벽난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벽에 홈을 파냈습니다. 홈이 충분한 깊이가 되자 교묘하게 벽난로의 연통 구멍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돌들을 많이 모아 벽난로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피난처가 계곡 근처에 있는 강가에 위치하고 강물에는 충분한 돌과 천연 점토가 있어서 리의 벽난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벽난로가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자 리는 벽난로 표면에 작은 돌들을 많이 박아 넣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견고함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벽난로의 미관을 더했습니다. 졸졸 내리는 작은 비는 개울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었고 숲의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며 리는 야외 생활도 낭만적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새 벽난로 안에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리의 집에 한 줄기 인간적인 온기를 더하는 듯했습니다. 어젯밤의 추위를 더 이상 겪지 않기 위해 리는 이어서 통나무 몇 개를 벽의 덮개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피난처는 바람과 비를 막아줄 수 있게 되었고 따뜻한 벽난로와 함께라면 밤에 잠들 때도 그리 춥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야외에서 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리는 옆 개울을 잘 활용하여 언제든지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즉시 통나무를 찾아와 개울물의 흐름을 막아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한 플라스틱 천으로 막아 수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리는 역시 나이가 있어서 몸이 때때로 아팠습니다. 그는 벽난로에 기대어 추위를 녹여야만 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진 후 리는 드디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날은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리는 돌들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강가의 점토와 함께 계속해서 벽의 높이를 쌓아 올렸습니다. 창문 자리를 남겨둔 후
그는 휘어진 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 문과 벽 사이에 칸막이로 세웠습니다. 이어서 적절한 길이의 통나무들을 벽 위로 쌓아 올렸습니다. 길이가 적절했기 때문에 가는 줄 하나만으로도 쉽게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는 야외에서 바람과 비를 막아줄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가 이미 심하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라이팬을 벽난로 안에 넣고 손질한 야생 닭다리를 팬에 넣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파를 좀 썰어 반찬으로 삼아 닭다리의 향기를 최대한 끌어냈습니다. 속담에 삶이 그럭저럭하려면 머리 위에 녹색을 좀 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리하는 틈을 타 리는 피난처 지붕에 풀도 좀 깔았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닭다리도 이미 다 익었습니다. 이곳은 리가 야외로 나온 후 첫 식사였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위례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따뜻한 벽난로 옆에 앉아 야외에서의 첫 식사를 맛있게 즐겼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리는 매우 자발적으로 냄비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남성이 갖춰야 할 미덕입니다. 다만 어떤 취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밤이 찾아오면서 리는 밤 숲에 야수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 없는 피난처에 살면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 리의 마지막 고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숲 속에도 집 한 채가 있었고 집의 주인은 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혼자 사는 삶에 몰입하고 즐겼습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그는 자신의 마음속 순수한 땅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빛과 열을 끊임없이 방출하여 이 작은 집은 매우 아늑해 보였습니다. 두 마리의 사랑스러운 개들도 언제든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리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자 리의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온몸이 활기 넘쳤습니다.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변에서 장작을 좀 모아 마당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를 깔아 집 전체가 천연 산소바가 되도록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그는 비로소 평화롭게 앉아 진한 인동덩굴 차를 맛보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고 구운 감자를 점심 식사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꼼꼼한 리는 근처에 박하잎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좀 딴 다음 잘게 썰어 프라이팬에 넣었습니다. 또 야생 오렌지 하나를 까서 오렌지 껍질을 박하잎과 함께 말려 찻잎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롭게 앉아 방금 깐 오렌지를 먹었습니다. 차가 끓어오르자 그 맛을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리의 야외 생활이 이미 승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삶도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리를 처음 만났던 것은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오니아 야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처럼 맑은 날씨를 틈타 리는 3마리의 사랑스러운 개들과 함께 숲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과 마찬가지로 야외였지만 적어도 장소를 바꿨다는 점에서 약간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에서 6km를 걸은 후 리는 멈춰 서서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리는 또한 3마리의 사랑스러운 개들에게 배려심 있게 개의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 한 입씩 먹였습니다. 개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리는 수비용 막대기를 조립하고 이곳에 이번 캠핑의 임시 캠프를 설치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땅에 나무 기둥을 박았습니다. 피난처 골격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무 막대기를 구부려 못의 다른 쪽 끝에 묶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 방식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리에게 유일하게 어려웠던 점은 유연성이 좋은 나무 막대기들을 많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다소 높았지만 숲에는 그늘진 나무들이 많고 꽃과 식물들의 광합성으로 방출되는 산소 덕분에 매우 편안하고 쾌적했습니다. 강아지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리의 작업 효율은 매우 높아서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피난처 골격 짜기를 마쳤습니다. 완성 후 리는
같은 길이의 나무 막대기 2개를 가져왔습니다. 침대 골격으로 사용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많은 짧은 나무 막대기들을 손질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평평하게 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침대가 의자의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리는 안쪽에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들을 몇 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곤하면 눕고 눕다가 피곤하면 앉아서 쉴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습니다. 직접 지은 캠프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숲속 새들의 지저귀과 벌레 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옛 시에서 말하는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캐다가 유유히 남산을 본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곳의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워서 다음 순간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리는 오래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많은 야자 잎을 모아와서 골격 위에 박아 피난처 지붕의 기와로 사용했습니다. 이 작업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고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지붕 설치를 마쳤습니다. 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리는 작은 야간등을 피난처 문 위에 걸어 피난처 전체를 최대한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를 골격 위에 깔아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질녘 숲은 때때로 서늘한 기온이 감돌았고 나이 든 리는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로 모닥불을 에워싸고 따뜻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밤의 숲은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했지만 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개들이 언제든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리가 오랫동안 야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갑작스러운 상황은 리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다행히 단지 놀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또한 몇 가지 들나물을 따서 잘게 썰어 바로 기름을 두른 팬에 넣고 볶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자신을 위해 다진 고기를 좀 썰었습니다. 다만 이 식칼은 좀 애매해 보였고 솔직히 어릴 적 소꿉놀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진 고기를 기름을 두른 팬에 넣고 요리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그는 밀가루 반죽을 좀 만들어 함께 넣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기름에 닿으면서 이렇게 팬케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저녁 식사가 푸짐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리는 이미 이런 황야 독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모닥불에 마른 장작을 좀 더 넣었습니다. 모닥불이 리에게 계속 따뜻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등유 램프의 보호 아래 서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자 세상 전체는 평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숙면을 취한 덕분에 리는 활기 넘쳐 보였습니다.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변에서 장작을 좀 모아 모닥불을 다시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의 차가운 습기를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리는 모닥불 위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자신을 위해 뜨거운 물 한 주전자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메추리알 몇 개를 삶았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을 타서 오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 엄청난 폭우가 이 땅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리는 재빨리 삶은 달걀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어서 기름을 두른 팬에 고춧가루와 큐민 가루를 좀 뿌린 다음 달걀을 넣어 튀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과 식감 모두 좋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서둘러 피난처에 방수포를 깔아 다가오는 폭우에 대비했습니다. 마침 이때 음식도 준비되었습니다. 곧 다가올 폭우에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리는 매우 평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폭우는 정말로 때맞춰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리의 마음속 큰 돌멩이처럼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미리 방수포를 깔아둔 덕분에 리는 빗물에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는 계속 피난처 안에만 있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예 외투를 벗고 마음껏 이 폭우를 즐겼습니다. 졸졸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니 지난날의 번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마치 이 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리가 처음 야외로 나와 피난처를 지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는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배낭을 메고 야외에 새로운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병사면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이곳에 피난처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난처를 짓는 첫 단계는 당연히 필요한 통나무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을 숲은 마른 나무 자원이 풍부해서 리는 쉽게 재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건축 방식과 달리 리는 벽난로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쇠곡괭이로 먼저 벽난로의 윤곽을 판 다음 막대기를 박아 본체와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간이 벽난로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리는 통나무들을 기둥으로 박고 정식으로 건축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먼저 측벽에 골격을 만들고 통나무에 구멍을 뚫은 다음 나무 못으로 고정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리는 피난처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좁은 공간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흙 언덕의 도움 덕분에 그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리는 또한 침대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밤에 잠자는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리는 짧은 통나무들을 많이 모아 그것들을 기둥 사이에 평평하게 깔고 쌓아 올려 피난처의 벽으로 삼았습니다.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렇게 지은 피난처만이 그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곧 피난처는 대략적인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리는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통나무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붕 골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길이의 통나무들을 올려놓은 다음 식물 섬유를 엮어 그물 모양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완성 후 리는 그 위에 소나무 잎 한 겹을 깔아 막이 되도록 하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꼼꼼한 리는 처마 밑에 배수구를 파놓았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리는 유연성이 좋은 긴 나무 막대기 하나를 찾아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문틀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지지대로 나무 기둥 2개를 박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리는 집 근처 작은 나무에 사냥 카메라를 묶은 다음 재빨리 피난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방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피난처는 별로 믿음직하지 않았지만 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른 장작을 좀 패서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간단하게 음식을 좀 요리했습니다. 비록 식사가 푸짐하지는 않았지만 야외에서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리는 피난처 안에 누워 오늘 밤은 그냥 대충 때워야 했습니다. 어젯밤 리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냥 카메라는 주변에 멧돼지가 움직이는 것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부터 사냥개와 강아지를 데리고 와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피난처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는 주변에서 돌들을 많이 모아와서 차례대로 쌓아 올렸습니다. 나중에 벽을 만들지 않으면 멧돼지가